전국에 계신 에듀윌 수험생 여러분들 또 왔습니다. 한국사를 맛있게 만들어주는 은쌤이 또 왔습니다. 자, 오늘은 저와 함께 29강이고요. 이 강의를 하게 되면 이제 이번 큰 단원 또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 일본에게 나라를 뺏겼던 국권 피탈기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개항 이후의 외세 경제 침탈,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 정리를 하면서 오늘 배우는 것 중에 또 시험에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 잡아 드릴 거예요. 그리고 근대 문화의 수용입니다. 여기도 시험에 나오는 게 몇 개 딱 정해져 있긴 해요. 그래서 그것들 한번 잡아드리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개항 이전입니다. 개항 이전의 기준점은 뭐냐면 광화도 조약이에요. 1876년도에 있었던 광화도 조약 이전에는 청나라 일본과 다 무역을 했어요. 우리가 무역을 했죠. 조선 후기 때 무역 다 하잖아요. 하는데 청나라가 일단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틀이 바뀌게 됐던 게 바로 개항 초기의 광화도 조약이죠. 했던 거 다 복습이에요.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면서 우리는 두 개의 항구를 엽니다. 일단 강화도 조약 체결과 동시에 또 써줘야죠. 강화도 조약의 결과 우리는 어디를? 인천 그리고 부산, 원산, 처음에는 부산이었죠. 부산의 두 개의 항구인데 원산 다음에 인천을 차례대로 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주도권을 틀어지고 일본 상인들이 대거 들어와요. 그리고 강화도 조약을 체결했고 그 안에 또 부속 조약 두 개가 들어갔잖아요. 그 부속 조약의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일단 강화도 조약 내에서는 치외법권,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사고를 치면 일본 지들의 법을 적용받습니다. 불평등 조약. 그 다음에 지들이 뭔데 우리나라에서 지그돈 쓰면 사용이 가능해요. 일본 화폐 사용 가능. 그 다음에 가장 심각했던 게 이거였죠. 일본이 가지고 오는 물건에 우리는 세금을 때릴 수가 없습니다. 무관세. 그러면서 속수무책으로 일본이 가지고 오는 저렴한 물건에 당하게 되는 거죠. 그때 일본이 뭘 가지고 옵니까? 산업혁명으로 대량 생산하고 있던 영국의 면제품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쌀만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를 좀 고급스럽게 표현을 하면 쌀미. 쌀과 면을 교환한다 그래서 이거를 미면 교환 체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영국산 면을 가져다가 우리나라 쌀만 가져갔다라는 거. 그리고 일본에게는 제한이 있었죠. 부속 조약에 따르면 간행, 이정, 심리 이들은 4km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는 우리나라 상인들이 좀 먹고 살만했어요. 왜? 부산을 열어 제껴도 부산 항구를 기준으로 4km밖에 벗어나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가서 우리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받아다가 곳곳에 다시 갖다 팔았기 때문에 중개무역을 통해서 먹고는 살만했다라는 거. 자, 이게 개항 초기 때 지금 모습입니다. 했던 거 복습이죠. 그리고 결과. 쌀만 가져가니까 쌀값 폭등, 삶이 너무 힘들어지고요. 맨날 면만 가지고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배틀로 짜는 간의 수공업 다 망합니다. 이거는 수입 경영대 그냥 모르셔도 무방해요. 그냥 넣긴 넣은 건데. 네. 그리고 이제 청일상공 경제기로 갑니다. 자, 여기는 기준점이 뭐냐면 1882년. 자, 연도를 외우려고 한 적 없어요. 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그런데 딱 외우기 좋게끔 딱 1880년에 우린 통화리라 통리기금원을 설치하고 개화정책을 해요. 개화정책에 대한 반발로 13개월 동안 월급을 받지 못했던 구식군인들이 일으킨 게 1882년도에 이모군란. 이 이모군란을 누가? 청나라가 진압을 해주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될까요? 청나라가 이 이모군란을 진압해주면서 주도권을 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강화도 조약 때 일본에게 뺏겼던 경제 주도권을 다시 이모군란을 계기로 청나라가 가져갑니다. 그리고 기억나세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거. 이름도 더럽게 깁니다. 조천상민 수륙무역장정. 조선의 청나라의 상인과 농민이 물가 육지에서 무역을 할 때 지켜야 되는 룰. 자, 장정이랑 조약은 좀 구분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일단 조약이라는 거는 단어 자체에서도 그렇지만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용이 불평등이라도 일단 기본적으로 나라 대 나라가 대등하다라는 걸 깔고 들어갑니다. 장정은 누가 위 누가 아래인 걸 깔고 들어가요. 누가 위? 우리 형 청나라가 위, 우리가 밑입니다. 그러면 이모군란을 도와준 계기로 체결했던 조청상민 수륙무역장정의 결과 어떤 내용? 했던 거 복습이죠. 일단 청나라 상인들은 서울에 점포를 만들 수가 있고요.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지 통상을 허용했다라는 거. 청나라 애들은요, 우리나라 땅 어디서든 자기네 물건을 갖다 팔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죠. 미국과 조약을 체결했고 그 이후에 모든 서양과 조약을 체결하는데 다 체해국 대우조항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발동되는 거예요.
영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전부 다 우리는 최대한 혜택을 받고 대우를 받을 자격이기 때문에 청나라가 마음대로 물건을 갖다 팔 수 있네? 온 동네? 우리도 그거 가능해야지. 라면서 이제 다른 외국 상인들도 온 동네 진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요. 캐릭터나 사료가 나온다 그랬죠. 어머나 이 깡촌에도 블루 아이 푸른 눈 서양 애들이 막 물건을 갖다 팔고 있어. 어떡해. 어머나 우리는 청나라 상인들이 물건을 갖다 팔고 있어. 어떡해. 이런 스토리가 풀거나 아니면 사료로 나왔을 때 다음 같은 상황이 전개되었던 배경으로 오는 것은 조청산 민수릉무역장장의 체결을 알아본다. 정답이 되겠습니다. 끝났고요. 그 다음에 또 일본이 또 나서요. 왜? 일본이 지금 제일 황당하죠. 간행이정 심리 때문에 자기들은 4km를 못 벗어나는데 청나라와 서양 애들 온 동네 다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걸 체결되자마자 바로 우리에게 얘기를 합니다. 조일, 수호, 조규, 소각을 체결해요. 그러면서 이때 어떤 내용이 들어가냐? 간행이정을 심리 4km에서 50리로 나중에는 100리로까지 확산을 시킵니다. 100리 같으면 서울, 부산 왔다 갔다 해도 충분한 거예요. 사실상 이제 풀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에는 이걸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조일 통상장정이라는 걸 또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때 우리는 1882년도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최초로 서양과 체결했던 근대적 조약이자 불평등조약. 그리고 그 다음에 1883년에 우리는 보빙사를 보냈었죠. 자, 이걸 체결했을 때 우리의 포인트는 뭐냐면 미국에게 최고 대우 조항을 줬지만 텍스 플리즈 세금은 받았어요. 우리가 강화도 조약 때 일본한테 관세 못 받아서 망해버렸잖아요. 그거 미국한테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계속 얘기를 합니다. 야, 미국도 우리한테 텍스 줬는데 왜 넌 안 주는데? 텍스 플리즈, 세금 줘. 니들 가지고는 물건에 세금 때릴 수 있게 해줘. 이거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잘 됐다. 조선아, 오케이 콜. 이거 줄게. 대신에 또 하나 더 줄게. 방공령도 줄게. 이거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이것까지 주니까 니들 나한테 이거 줘. 최혜국 대우조항을 가져갑니다. 왜? 이게 있어야지 편하잖아요. 뭐 할 때마다 계속 딜을 내야 되는데 이거 있으면 할 필요 없죠. 무조건 똑같은 혜택을 받는 거니까. 그러면서 체결된 게 조일통상장정입니다. 우리는 관세와 방공령을 받았지만 최혜국 대우조항을 줘버렸다라는 거. 네, 요거까지 잡아드렸고요. 조일통상장정은 또 한번 설명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나서 청일 경쟁기입니다. 계속 지금 이모군란 이후에는 청나라가 들어왔고 일본은 들어와 있는 상태고 둘이 대립하고 있어요. 근데 둘이 파는 건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이 영국의 면을 가져다가 우리나라에 갖다 팔고 쌀만 가져갑니다. 미면 교환 체제예요. 그리고 또 강화도 조약과는 다르게 이 시기 되면은 서양이든 청나라든 일본 상이든 온 동네 물건을 갖다 팔잖아요. 물건을 중간에 떼서 갖다 팔던 이런 거 이제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상인들이. 다 망했다라는 거. 그리고 쌀을 계속 두 나라가 가져가니까 쌀값 더 폭등. 농민들의 삶은 힘들어졌고 그래서 동학에 또 기대는 겁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또 이렇게 떼우는 건데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청일전쟁 이후입니다. 청일전쟁에서 결국 어떻게 돼요? 일본이 승리를 거두잖아요. 그러면서 야, 청나라 너 이제 조선에 손 떼! 졌잖아요. 손 떼야죠. 손 뗍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이제 무역을 독점합니다. 계속 미면 교환 체제예요. 쌀을 가져가고 영국산 면제품을 가져왔다라는 거. 네. 그 다음에 방공령입니다. 요 방공령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판소로 잡을게요. 그래서 자, 방공령은 우리 기억나세요? 1884년도에 갑신정변이 터졌어요. 그리고 1894년도에 동학농민운동이 터졌고 청일전쟁이 터졌습니다. 연도 외울 필요는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여기 사이에 지금 시간적 갭이 10년이 있었는데 이 10년 동안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예전 강의 때 다 정리를 해드렸어요. 맞죠? 청해 간섭이 세지면서 러시아에게 기대니까 영국이 거문돌 불법 점령. 그리고 차라리 이럴 바에 그러니 한반도를 중립화로 도전하는 중립화론 제기 부들러와 유길준의 주장. 이때 또 이 시기에 뭐가 있었냐면 경제적으로는 시장 문을 닫는 철시가 일어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죠. 이 시기 때 우리는 방공령을 엄청나게 때립니다. 방공령이 그럼 도대체 뭐냐?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하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지금 일본 애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만 가져가요? 쌀만 미친 듯이 가져가잖아요. 쌀이 모든 경제의 바로미터잖아요. 쌀만 가져가니까 어떻게? 모든 물가가 다 폭등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엔 쌀이 모자라니까. 그러니까 일본이 어떻게?
딜을 하죠. 야야야 조선아. 우리랑 조약 새롭게 하나 체결하자. 조일통상장정 1883년도에 이모군란 터지고 난 직후죠. 그리고 조총상민 수령무역장정이 체결된 직후죠. 사실 서로 원하긴 했어요. 서로 원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텍스 플리즈 미국도 주는 관세 왜 안 주는데 이거 줄게. 여기에 이거 방공용도 얹혀서 같이 줄게. 그리고 일본이 원하는 건 이거죠. 대신 우리에게는 최혜국 대우조항을 줘. 이거 줘버리고 이거 2개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원했던 이유는 또 뭐냐? 반겼던 이유는 쌀을 미친듯이 가져가는데 좀 풍년일 땐 상관이 없어요. 근데 쌀 자체가 귀할 때 그렇게 미친듯이 가져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더 힘들잖아요.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네에 있는 각 지역에 있는 사또가 판단할 때 좀 위기 상태다. 예를 들면 갑자기 태풍 홍수가 휘몰아쳤다. 농사 망했잖아요. 그때 쌀 가져가면 다 굶어 죽습니다. 그때는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할 수 있는 방공령을 때릴 수 있다라는 게 이거예요. 그러면 방공령은 조일통상장정이라는 이 조약 안에 있는 세부 조항 중에 하나인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방공령을 이때 이 시기 때 엄청 많이 때려요. 10년 사이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옵션이 하나가 더 있어요. 뭐? 단 1개월 전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공령을 때리기 한 달 전에. 이게 얼마나 애매모호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오늘로부터 한 달 후에 뭘 할지 예상이 됩니까? 물론 회사를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 다니고 있겠죠. 근데 그러려고 했겠지만 잘릴 수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학교를 다니는 학생, 저 학교 다니고 있을 건데요? 가다가 불의의 사고로 또 사고를 당해서 입원할 수도 있잖아요.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습니다. 맞죠? 저도 사실 제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한 달 후 제가 뭐 하고 있을까요? 아마 애들 강의 완강하지 않았을까요? 안 올 것 같은데. 근데 저의 꿈은 또 있죠. 저의 꿈이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 앞에서 강의 때 얘기를 했지만 이미 한국사 강사로 성공하기는 이미 물 건너간 것 같아요. 이 정도 수십 년 가까이 했는데 인기가 이 정도다? 접을만 해요. 저는 이제 1타 강사 이런 꿈은 다 접었어요. 저의 꿈은 로또 1등입니다. 제가 볼 땐 로또 1등의 확률이 더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겠지만 오늘로부터 2주 후에 제가 로또 1등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은퇴입니다. 저 강사 은퇴할 거예요. 에드윌 위약금 물어내고 은퇴할 거예요. 선생님 아직 완강히? 몰라요. 시험을 여러분들이 치지 제가 칩니까? 몰라요. 나 은퇴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이태리로 가서 모히또를 쭈쭈쭈하면서 뜨거운 태양을 받으면서 우아하게 어떻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겁니다. 물론 그런 날이 오진 않겠지만요. 그리고 물론 로또 1등 돼도 완강하고 갈게요. 완강할 거예요. 책임은 져야죠. 자, 이겁니다. 예측이 안 되는 거예요. 일본이 이걸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당장 우리 날씨를 오늘날에도 우리 기상청이 정확하게 잡아내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반 놀린다고 해서 구라청이라고 부르기도 하잖아요. 자연재해 태풍 이런 것도 우리가 제대로 예상을 못하는데 이때 갑자기 태풍이 확 왔어요. 쓸어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사또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급할까요? 일단 급한 대로 방공령을 먼저 때리고 보는 거예요. 그러자 일본이 걸고 넘어지겠죠. 야, 왜 한 달 전에 얘기하라는데 왜 네 멋대로 갑자기 때리고 쌀 못 가져가게 하는데 우리가 입은 정신적 피해 배상에 막대한 배상금을 뜯어갑니다. 이거 낼 돈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또 다른 나라에 돈 빌려서 냅니다. 그 다음에 또 방공령을 철회하겠죠. 이게 방공령에 관련된 스토리입니다. 출제율이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온다라면 어떻게 나오냐? 요렇게 나오는 거고요.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쉽게 나와요. 캐릭터가 나와서 사또나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요. 곡식이 나가는 걸 방해한다. 방공령 막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은 보통 이거 하나입니다. 조일통상장정에 규정되어 있는 걸 바탕으로 시행하였다. 맞잖아요. 찾으면 정답 끝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조일통상장정의 규정을 구실로 해서 실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달 이전에 미리 얘기를 안 했다는 걸 핑계로 일본이 어떻게 배상금을 뜯어가거나 방공령을 철회했다라는 거. 요것도 정답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방공령과 관련된 내용 한번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상권 수호 운동입니다. 여기는 그냥 눈으로 이렇군요 좀 보시면 돼요. 자, 보세요. 조총상민 수령무역장정 이후에 외국 상인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맞죠? 외국 상인들이 들어왔고 외국 상인들 때문에 우리가 힘드니까 나가요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객주는 이렇게 조합을, 시전 상인들은 우리 기억나시죠? 상가 안에 들어가 있는 상인들, 이들은 황국중앙총상회를 조직해서 거기에 맞서 싸웁니다. 자, 여기서는 특별하게 중요한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그래도 시전 상인들이 모여서 만든 게 상권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게 황국중앙총상회구나라는 정도는 여러분들 그래도 심하니까 기억 정도 좀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경강상인 기억나시죠? 조선 후기 때 등장했던 서울경, 한강을 이용했던 한진택배 같은 운송업을 했던 그런 상인들. 뭐 대사본들 이렇게 모이고 뭐 배를 사고 하는데 중요한 거 없어요. 그 다음에 근대산업에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은행을 만들었다라는 건데 중요한 거 없습니다.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열강의 이권 침탈입니다. 여기는 나오는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예전 강의 때 얘기를 했던 건데 떠러더러던 떠러더런 뜬뜨든 자, 러시아가 한번 등장한 적이 있죠. 물론 계속 등장을 하긴 하지만요. 우리 고종 임금께서 와이프였던 명성황후가 아름다운 사람이 죽게 되는 일본의 자객에 의해서 죽게 되는 을미사변이 터지니까 너무나 무서운 것. 모든 걸 파토내고 도망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아간, 러시아. 조선 서울에 있던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가는 아간 파천을 저지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임금이 러시아 외교대사관으로 도망갔어요. 그러면 러시아가 주도권을 틀어지게 되는 거고 러시아가 달라는 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줘야죠. 러시아 집에 살고 있는데 러시아가 광산 달래요. 산 달래요. 다 줘야 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얘들에게 주게 되면 다른 나라에게는 뭐가 발동합니까? 똑같이 최혜국 대우조항이 발동하면서 또 미국도 광산 뭐 다 뜯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가 시험에 나면 제가 그때 얘기를 했었잖아요. 지도를 던져놔요. 지도를 봤더니 온 나라들이 뭐 다 뜯어간대요. 다음 같은 상황이 전개됐던 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옳은 것은 뭡니까? 정답은 딱 하나. 아간 파천 시기를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이겠죠. 그리고 일본은요. 특히 우리나라 철도를 다 가져가요. 철도를 만들 수 있는 권리를요. 그러면서 일본의 주도로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만들어집니다. 서울과 인천을 연결한 철도예요. 자, 여기 근대문화 부분에서는 최초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게 있죠. 그러면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최초의 철도입니다. 서울과 인천. 그 다음에 러일전쟁 도중에 만들어진 게 서울과 부산, 서울과 신의주예요. 왜?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일전쟁 중이니까 물자를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자를 올리기 위해서 일본이 철도를 만듭니다. 우리를 위해서 만든 게 절대 아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잡아드렸습니다. 여기까지 잡아드렸고요. 자, 그리고 우리는 이권수호 운동입니다. 계속 나오죠. 러시아 저령도, 이거 지금 오타난데 절도가 아니고 저령도입니다. 기억나세요? 독립협회는 만민공동회를 계기로 러시아 이권 침탈 저지를 했잖아요. 한러은행 문 닫았고 고문 꺼져 사라지게끔 했고 저령도 빌리는 거 부산 지역에 그거 막았잖아요. 끝났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걸 요구를 저질했고요. 농민들 철도 반대했고요. 뭐 영악당 활비난 뭐 몰라도 됩니다. 그 다음에 노동자들 여러 가지 이런 봉기 저항을 했다라는 거고요.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일본의 토지 약탈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큰 틀에서 아까 상권이 침탈을 당하니까 황국중앙총상회 같은 이런 것처럼 저항하는 걸 봤고요. 그 다음에 또 토지가 약탈당하니까 거기에 대한 또 저항을 보는 거예요. 자, 먼저 보시게 되면 러일전쟁이 터지면서 일본이요. 기억나세요? 군사적인 목적으로는 우리가 마음대로 쓸 수 있다. 한일의정서 플러스 또 철도를 아까 만든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때 경부선, 경의선 만들 때 이런 얘기를 해요. 철도를 만들려면 여러분들 그 일대에 철도가 지나가는 자리에 주택이 있다. 그거 덜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덜어내는데 강압적으로 덜어내고요. 철도와 연결된 인근 지역의 땅을 지들 멋대로 다 약탈을 했던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황무지 개강권, 똑같은 말로 개척권이죠. 이거는 뭡니까? 어머나 조선아, 니들 땅이 왜 이렇게 빈 땅이 많니? 이런 황무지 우리가 개간해서 우리가 아름답게 쓸 수 있는 땅으로 만들게 만들어 놓고 밭이 우리가 만들었죠. 이제부터 내 땅. 멍멍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제가 어떻게 강남 일대로 떡 가서 강남에 갔더니 빈 도로가에 공터가 있는 거예요. 보도블록을 들쳐내고 거기다 토마토를 심은 거예요. 하하하, 토마토 농장, 내 땅. 깜빵 갑니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저지를 시켰다라고 얘기를 했죠. 누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보완회라는 애국개몽운동 계열의 단체. 10문제가 나오면 8문제가 신민인데 정말 가뭄에 콩나듯 2문제 중에 한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보완회. 항무지 개척권, 개강권 요구를 철회시켰기 때문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을 거예요. 거기에 더해서 보완회와 같은 활동을 했던 조직이 하나 더 있습니다. 농강회사. 일본 멍말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우리가 땅 개발할게 라면 농강회사가 이때 또 설립했다라는 거. 자, 그리고 하나 알아낼게요. 여러분들은 심하잖아요.
동양척식 주식회사를 좀 아셔야 됩니다.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뭐냐면 일본이 만든 거예요. 우리의 땅을 이렇게 뺐었잖아요. 뺏은 거를 자기들이 가지고 정부가 하기 너무 바쁩니다. 아예 이 땅을 관리하는 기구를 만들어서 뺏은 땅을 여기다가 다 토스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들이 땅을 받았잖아요. 받은 땅을 헐값에 일본인에게 갖다 파는 거예요. 그러면 일본인들이 대거 들어오겠죠. 땅을 척척척척척척 먹을 식, 땅을 척척척척 먹는 겁니다. 땅 뺏은 거 여기 다 주면 다 소화를 시켜서 이렇게 갖다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동양척식회사에 일단 땅을 약탈한 걸 여기다 넘기는 것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만들어진 시기예요. 정확한 연도를 알 게 아니라 큰 틀에서 지금 보세요. 일본에게 우리가 식민지배로 들어가는 기준이 딱 외우기 좋게끔 1910년이잖아요. 일본에게 식민지배 들어가기 전의 스토리예요. 직전입니다. 2년 전에. 자, 일본의 입장에서는 이미 우리나라 먹는 거 기정사실화예요. 먹을 거예요. 100% 먹을 거예요. 그러면 어차피 먹을 거면 먹기 전에 손대고 세팅할 수 있는 거 미리 손을 대놓으면 편하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환으로 나왔던 게 바로 동양척식 주식회사입니다. 미리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 더 활발하게 활동을 하겠죠. 그래서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제가 왜 이걸 외우라고 했는지 외운 건 아니지만 일본에게 나라 뺏기기 전에 만들어졌다라고 했는지를 나중에 문제 푸시면 보시게 될 거예요. 네, 그리고 여기로 가시면 이제 금융장악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금융에 대한 저항을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자, 재정을 손을 대고 재정적으로 일본이 우리를 손아귀 쥐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일본이 나왔던 게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이에요. 자, 여기는 중요해요. 판서로 갑니다. 우리는 화폐 정리 사업을 보겠습니다. 화폐 정리 사업은 러일 전쟁에서 승기를 잡자 1차 한일 협약을 일본이 체결을 하죠. 그러면서 이때 포인트가 뭐냐면 고문을 파견하는 고문 정치입니다. 이때 내정 고문에 누굴 보냈어요? 내정 고문에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 쓰레기 같은 이런 매기 같은 메가타를 보겠고요. 외교 고문에 친일적인 미국인 스티븐슨, 우리 장전두에게 사살을 당했던 스티븐슨. 이 매기 같은 쓰레기 메가타가 주도하는 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자, 이 화폐 정리 사업은요, 그러면 왜 했을까요? 똑같아요. 어차피 일본은 5년 후에 자기 먹을 거예요. 우리 먹을 겁니다. 먹을 거 지금 생각하고 세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동양척식 주식회사처럼 어차피 먹을 거면 그 전에 할 수 있는 거 미리 해놓으면 좋잖아요. 어차피 해야 되는 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화폐를 싹 다 정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여러분들 돈을 다 환전해버립니다. 더 이상 이제 우리나라 돈을 쓰지 않는데요. 그러면서 미국 달러로 다 환전해라. 이거예요. 해외여행 갈 때 환전하는 것처럼 여러분들 조선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은행에 가서 일본 돈으로 싹 다 바꾸는 겁니다. 그게 화폐 정리 사업입니다. 그러면 기존의 돈을 바꾸게 되는 거고 이때 돈을 바꿀 때 꼼수를 부려요. 일단 돈의 등급에 따라서 갑을병 3개 등급으로 나눕니다. 제일 좋은 상태가 갑이에요. 갑입니다용. 마치 새 돈. 여러분들 세배 이렇게 할 때 세배돈 받으면 새 돈으로 받잖아요. 그 보통 은행에서 새 화폐로 지폐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 정도 되면은 갑이에요. 무슨 말이냐? 완전 세뱃돈 같은 새 돈을 100만 원 가지고 가면은 일본 돈 100만 원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을은 약간 상태가 좀 안 좋은 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병이 문제입니다. 미안해요. 욕 하나 할게요. 이 병이 문제야. 이런 병신돈. 미안해요. 암기 때문에 그래요. 병신돈. 제일 쓰레기 돈이에요.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이렇게 돈을 내고 거스름 돈을 받았는데 돈이 다 찢어져 있어. 막 스카치 테이프로 테이핑된 거. 왠지 모르게 그런 돈 받으면 빨리 쓰고 싶잖아요. 그런 돈이 병이에요. 병 걸린 돈. 또는 학창 시절에 여러분들 돈 가지고 이렇게 장난 안 쳐요. 이렇게 지폐에 세종대왕 얼굴에 이렇게 막 눈 이렇게 파고 막 칼빵 이렇게 막. 그렇죠. 매국노죠. 매국노. 근데 어릴 때 막 먼 모로 갈 때 막 그런 거 하지 않나요? 저만 그랬나 봐요. 사실 저도 안 그랬어요. 친구들 막 그런 애들 있잖아. 막 낙서, 막 책에 막 교과서에 낙서하고 이런 것처럼. 그래요. 그 다음에 또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판치기. 남자들은 아실 거예요. 이게 동네마다 약간 용어가 좀 다르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책 위에다가 교과서 위에다가 동전으로 이렇게 치는 거. 저 그거 좋아했었거든요. 근데 또 승부욕이 좀 있어요. 제가 모든 일에 승부욕이 있는 건 아니고 몇 개 일에 꽂히면은 그거는 무조건 1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그 승부욕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인강 시장을 떠나지 못하고 수십 년째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일단 꽂히면 일단 승부를 봐야 되는데 그 당시 때
돈을 잃으니까 너무 화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이거 내 돈인데 다시 가져와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내 돈이 뭔지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떡하냐.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 몇 명 있었거든요. 이렇게 동전에 보면 이렇게 화이트로 이렇게 칠해요. 앞뒤로. 그러면 거기에 이제 그 볼펜으로 글씨를 쓰면 글씨가 써지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은동진 또는 막 태극기를 그리고 애국심 불타오르니까요. 막 그러면서 이렇게 돈을 뺏겼다. 저 태극기 내 건데, 저 은동진 내 건데. 근데 지금 그러면 제정신이 아니죠. 그거 다 끌려갑니다. 화폐의 존재예요. 근데 그때 동전에 화이트 칠한 건 손톱으로 긁으면 긁어집니다. 설마 지금 그렇다는 거 아니고 그냥 어릴 때 정말 철없을 때 그게 벌써 수십 년 전이죠. 자, 그게 그런 돈들. 그 얘기를 왜 하고 있나요? 이런 돈들. 이것들은 어떻게 되냐? 빵원이에요. 돈으로 인정 안 해줍니다. 돈으로 인정 안 해줘요. 그러면 병으로 인정받은 돈은 일본 돈 빵원으로 바꿔줘요. 하나도 안 바꿔줍니다. 문제는 일본이 우리나라 전체 돈의 3분의 1을 다 병으로 때려버리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겨지겠어요? 여러분들 집에 있는 현금 중에 3분의 2가 그냥 공중분해돼서 사라지는 거예요. 거렁뱅이가 되겠죠. 특히 누가 제일 힘들까요?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곳. 어디? 은행. 이때 우리나라 은행 다 망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또 누구? 기본적으로 상인들은 현금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조선 상인들 다 몰락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시험에 쉽게 나와요. 메가타가 화폐를 막 사업을 막 정리하고 있대요. 또는 재심에 화폐를 바꾼대요. 우리나라 돈을 일본 돈으로. 그러면서 갑을병 막 얘기가 나와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업에 대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답으로 제일 잘 걸리는 거. 1차 한일 협약 때 파견됐던 재정고문, 내정고문, 메가타가 주도하였다. 찾으면 정답. 간혹 가다가 조선은행, 조선 상인들이 몰락하였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시게 되면 여기 재정고문 메가타가 주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조선제일은행이 우리나라 중앙은행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금으로 치면 일본은행이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되는 겁니다. 그거예요. 그 다음에 기존의 화폐, 엽전, 상평통, 뭐 백동화 이런 것들 다 교환을 하는 거고요. 더 이상 우리는 이제 화폐 발행권이 없는 거죠. 문제점이 뭐냐면 교환 기간이 짧아요. 그리고 소액권은 교환이 안 된다. 우리 해외여행 갔다 오신 분들 아시잖아요. 해외에서 쓰고 남은 동전은 우리나라에서 다시 안 바꿔주죠. 우리나라 돈으로. 그거 얘기입니다. 그리고 갑을병으로 때려서 병이 걸린 돈. 이걸 때려버리면서 하나도 안 바꿔줘요. 그리고 결과 우리나라 상인들, 우리나라 은행들 다 파산했다라는 거. 네. 그리고 금융장악입니다. 자, 여긴 차관인데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시험에 여기서 제일 잘 나오는 국채보상운동이에요. 그러니까 판서로 먼저 가볼게요. 자, 보시게 되면 우리는 앞에서 뭘 봤냐면 화폐 정리 사업을 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슈퍼 거렁뱅이가 됩니다. 이때 일본이 야, 고종 황제 어떡하니? 니들 돈 없었어. 우리 일본이 돈 빌려줄게. 차관, 일본이 돈을 빌려줘요. 왜? 돈이 없으니까. 3분의 2가 사라졌잖아요. 이때 빌리는 순간 우리는 갚을 수가 있다 없다 없게 되는 겁니다. 경제적으로 일본에게 발목이 완전히 잡혀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본에게 진 빚이 얼마가 되냐? 무려 일본에게 진 빚이 1,300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서 일본 샤끼들에게 진 빚 1,300만 원. 이걸 갚자라고 해서 들고 일어났던 운동이 시험에 단독으로 나오는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나라국, 일본에게 진 부채 1,300만 원을 갚자라는 운동이에요. 그러면 이 1,300만 원이 지금으로 치면 얼마냐? 선생님, 이거는 우리 집에서도 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때 300만 원이 지금 현재 시세로 2,500억이에요. 이때 300만 원이 계산해보세요. 어마무시한 돈입니다. 이 돈을 갚자라는 게 국채보상운동인데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실력을 키우자라는 운동이죠. 실력 양성 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자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이건 누가 주장을 하냐? 어디서 시작이 되냐? 저의 고향인 대구에서 돈 아저씨, 일본 놈들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자라는 돈 아저씨, 서상돈 아저씨가 주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대구에는 국채보상운동 공원이 있어요. 저는 대구 고향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들 서울에서 광화문에서 이렇게 월드컵 응원할 때 대구 사람들은 여기서 응원을 해요. 국채보상운동 공원에서. 그리고 서울 사람들은 1월 1일 종을 칠 때 우리 종로 보신각종에서 치잖아요. 대구에서는 여기서 종을 칩니다. 이 국채보상운동 대구에서 시작이 됐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렇게 대규모의 국채보상운동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지원 세력이 있었겠죠. 일단 실력을 키우고 경제적으로 자립을 하자라는 거는 실력을 키우자라는 애들, 애국 계몽운동 계열 단체와 코드가 맞잖아요.
그러니 여기서 지원을 하겠죠. 가장 대표적인 단체가 신민회가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여러 언론사가 이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해줘요. 이때 지원했던 언론사가 뭐냐면 황성신문, 황제가 있던 수도 경성에 만들어졌던, 그 다음에 신문 문제 중에 제일 단독으로 시험에 잘 나오는 대한매일신보, 신민의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더라는, 여기서 이렇게 언론사에서 지원을 합니다. 광고를 때리는 걸, 이런 운동 한다고.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금가락지 비녀를 갖다 팔고요. 남자들은 술과 담배를 끊으면서 돈 모은 거를 여기 이렇게 냈다라는 거. 그러면서 이루어진 게 국채보상운동입니다. 당연히 일본이 가만히 안 있겠죠. 그러면서 일본의 당시 통감 정치 중이잖아요. 통감부가 이거를 탄압하고 방해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꼼수를 부리냐. 신민의 회원이기도 했었던, 이 국채보상운동을 주도했던 서상돈 아저씨처럼 함께 또 주도를 했었던 양기탕이라는 아저씨를 뒤집어 씌워요. 쟤를. 뭐? 니들 이거 돈 내지 마. 돈 내도 양기탁이라는 애가 다 횡령하고 있어. 돈 몰래 빼돌리고 있어. 라는 루머와 기사를 퍼뜨립니다. 사람들 심리가 어떨까요? 우리도 연예인들 어떤 사고 치면 실검 뜨잖아요. 근데 요새는 하도 일단 대단한데들 일단 때리고 보니까 뭐 중립기여를 뭐 지켜야 되니 좀 지켜보자, 이런 요새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지금 또 물론 누가 이렇다 그러면 사람들 심리가 어때요? 야, 내 쟤 저럴 줄 알았다고. 근데 아니야 그러면 아니 땡굴뜨기 연기가 나니 쟤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그게 진짜가 아닌 게 밝혀졌을 때는 사실은 사람들은 기억을 자꾸 까먹잖아요. 그랬었나? 이러고 넘어가잖아요. 이미 엎질러진 물이고 이미지는 다 까먹고. 그거 노렸던 게 이거예요. 일단 횡령했다고 다 뒤집어 씌웁니다. 광고를 대대적으로 때려버려요. 사람들이 내 이럴 줄 알았다고. 내 약간 그냥 이상했다고 해. 아니 땡굴뜨기 연기 나는 거 아니지. 돈 떼먹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게 지지부진됩니다. 그리고 통감부의 방해로 결국 문을 닫는 게 국채보상운동이에요. 실패로 끝나는 게. 자, 그렇지만 시험에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오냐. 제 신문 박스에 사료가 나와요. 근데 포인트는 이거죠. 일본에게 진빚 1,300만 원을 갚겠대요. 또는 대구에서 서상돈 선생님이 주도를 하고 있대요. 자,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실력 양성운동의 일환으로 전개되었다.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전개되었다. 대구에서 서상돈이 주도하였다. 일본에게 진 부채, 국채 또 1,300만 원을 갚고자 하였다. 찾으면 정답. 신민회의 지원을 받았다.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의 지원을 받았다.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고요. PPT로 가볼게요. PPT로 가볼게요. 지금 가시게 되면 여기 1,300만 원, 그 다음에 서상돈 선생님, 그리고 애국계몽운동단체 중에 신민회, 언론기관 중에 황성신문, 대한매일신보, 그 다음에 통감부의 탄압으로 결국 이건 실패로 끝났다라는 거. 네. 그리고 개항 이후의 사회적 변화입니다. 평등사회로 사회의식이 성장해 나갔다라는 거고요. 이거는 그냥 그러려냐고 넘어가시면 돼요.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의식주의 변화인데요. 이것도 그냥 교재는 없어요. 근데 없는데 이때 근대 개화기니까 서구 문물이 막 들어오면서 우리가 옷에서도 이렇게 변화가 오겠죠. 넘어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먹는 거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우리가 지금 너무나도 좋아하는 뭐 짜장면, 호떡, 만두, 우동, 어묵 같은 게 다 이때 들어오는 거예요. 아, 시험에 안 나와요. 설마 근대 개화기 때 들어온 음식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나오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걸 넣은 이유는 뭐냐면 사는 건물이 시험에 몇 개 나오는 게 있어서 그래요. 먼저 일단 명동성당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명동성당 딱 보니까 지금도 그렇잖아요. 엄청 끝이 뾰족하잖아요. 뾰족탑이라 불렀대요. 뾰족하다고. 그리고 뾰족하니까 또 높잖아요. 높다 고딩양식. 높다 고딩양식. 고딩양식으로 지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단독으로 나온 게 여기 덕수궁 석조전입니다. 무려 300만 원을 투자해서 만든 거예요. 아까 2,500을 얘기를 했었죠. 이걸 만들고 나서 어떻게 대한제국의 고종 황제가 여기서 업무도 보고요. 그 다음에 잠을 자는 곳으로 쓰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지역에서의 용, 그리고 나서 나중에 해방이 되고 나서는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는 곳이 공간이 되기도 하고요.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또 6.25 전쟁이 터지고 난 이후에는 여기가 또 박물관으로 사용되기도 했다라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또 그 다음에 덕수궁 석조전은 여기가 고딕 양식이라면 여기는 르네상스 양식이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 내용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근대 시설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여러분들이 특별히 알아야 될 게 일단 뭐 눈에 보이진 않는데요. 전신 깔고 시작을 하는 거고, 전신을 까니까 이제 전하를 만들 수가 있겠죠. 먼저 경운궁이 처음으로 만들었고요. 1898년 같으면은 동학농민운동 터지고 나서 4년 후네요. 맞죠? 그다음에 서울시내 나중에 이제 설치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 없습니다. 우체국 오픈 날이 폐업 날이었던 거예요. 이거 갑신정변 때죠. 근데 그때 바로 문 닫잖아요. 그리고 을미개혁 때 다시 오픈한다 그랬죠. 그리고 나서 이후에 또 만국 우편연합은 뭐냐면 여러 서구의 나라들과 같이 우편연합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쪽 나라에도 배송이 되는 겁니다. 편지도 보낼 수 있는 거고요. 뭐 중요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전차예요. 이거는 좀 아셔야 돼요. 자, 전차를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 최초 일단 전기를 깔아놓고 그 다음에 전차를 깔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전차 깐 거는 1899년. 그리고 철도, 기차도 똑같아요. 연도가. 1899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가 다 누가? 일본이 놨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철도는요. 여기 보시면 서울에서 인천을 연결하는 거. 이거랑 서대문에서 청량리로 가는 거 둘 다 똑같은 연도입니다. 그리고 제가 왜 별표를 치라고 했냐면 전부 다 최초잖아요. 최초. 시험 문제 나와요. 최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서대문에서 청량리는 뭐냐면 청량리까지. 원래는 청량리 전에 끝내려고 했대요. 그런데 청량리에 명성황후, 고종 황제의 와이프가 있었던 거죠. 묘가 있었어요. 묘. 그래서 거기까지 이렇게 뚫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전차와 관련해서는 시험에 나오는 건 아니고요. 에피소드가 많았죠. 보면은. 왜냐면 진짜 어떻게 보면 사람들 눈에 보이는 제대로 된 최초의 근대 개화 시설로 볼 수가 있잖아요. 육안으로 확실히 차이가 나는. 맨날 가마 타고 말 타다가 전차를 탄다?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처음 바이킹, 롤러코스터를 탈 때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 벅찬 감동과 희열. 탈 때 어떻게? 너무나 설렙니다. 신발을 벗고 타요. 그리고 쓱 도착해서 내렸더니 이런 젠장, 신발이 없습니다. 신발이 사라지는 아름다운 스토리. 그리고 이게 당시에 비싸요. 여러분들 그 한때 슈퍼히트 미스터 션샤인을 보게 되면 주인공 중에 한 명이요. 이 전차를 통째로 칸을 다 빌려요. 깜짝 놀랍니다. 이 비싼 걸. 비싸요. 그래서 이게 타려면은 우리 부모님들 보면은 개 모임 드신 분들 있을 거예요. 또는 저도 뭐 친구들이 개 모임 하는데 저희는 뭐 개 돈 모으는 게 술 먹으러 모으는 거라면 보통은 돈을 많이 모으면 해외여행 가려고 개를 모으잖아요. 개 모임을 하자, 돈 모으는 거. 이때 전차 타려고 지방에서 개 모임을 해요. 전차 타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타요. 너무나 재밌는 것. 내리질 않습니다. 허허허허. 그리고 어떻게? 가산을 탕진하는 아름다운 스토리. 도박이 아니라 이거 타고 가산을 탕진하기도 해요. 그러면서 그게 전차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 요거는 기억나세요? 앞에 얘기를 했잖아요. 러일 전쟁 터지고 나서 물자를 위로 올리기 위해서 일본 애들이 주도해서 만든 게 경부선, 경의선입니다. 그렇지만 일단 최초의 철도 경인선 전차 1899년 요거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중원입니다. 최초의 근대 병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런 병원들이 있었다. 그 다음에 기기창 방문고 전환고 이거 몰라도 됩니다. 그냥 이런 것들이 근대 시설이구나. 자, 지금 우리가 앞에서 계속 근대 시설을 이렇게 배우고 있잖아요. 여기 있는 것들. 이런 시설들을 몇 개를 키워드 던져놓고 그냥 아하 요런 것들이 이런 시기 때 같이 맞물려서 등장을 했구나. 예전에 정말 어렵게 나올 때 이거를 막 연도 그 단위로 막 끊어서 막 분류라고 정리를 해야 되는데 이젠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근대 개화 시기 때 들어왔구나라는 정도만 아시면 되고 제가 꼭 알아야 된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근대 교육입니다. 동문학입니다. 우리는 1880년 통일이라 통일기무화문 그리고 13개월 동안 월급을 못 받자 구식군인들이 주도했었던 이모군란. 이모군란이 터지고 난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게 동문학입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나서 조청삼미수로 무역장정, 조미수, 통상조약 막 체결하잖아요. 하는데 서양 애들과 자꾸 접촉을 하다 보니까 그들과 토킹 어바웃 얘기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동문학이에요. 이거는 학교가 아니라 교육시설이에요. 통역관을 기르기 위한 교육시설입니다. 끝났어요. 그 다음에 원산학사. 자, 심화에서는 원산학사의 연도를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이 등장을 해요. 아마 근데 제가 볼 때는 개정이 된 뒤부터는 그렇게 치졸하게 장난 안 칠 것 같긴 한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알아야 됩니다. 자, 원산학사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예요. 근대 학교 중에 국가가 만든 게 제일 빠른 게 아니라 전체 통틀어 봤을 때 원산학사가 제일 빠릅니다. 똑같아요. 동문학처럼 1883년 통역관 기르는 거 어학기구 만들 때 여기는 원산이란 동네는 개인들이 주민들이 스스로 근대 사립학교를 만들었던 거예요. 돈을 모아서. 근데 선생님 왜 하필이면 원산이에요? 서울도 있는데 우리 기억나세요? 강화도 조약의 결과 우리는 부산, 인천,
원산을 열었잖아요. 그래서 열린 곳에는 문물이 빨리 들어오잖아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르게 서구의 문물을 접했던 여기 원산 지역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게 원산학사입니다. 자, 이거는 연도로 기억해 주세요. 이모군란 직후인 1883년도예요. 네. 그리고요. 유경공원은 3년 후입니다. 유경공원 같은 경우는 이제 원산학사가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라면 그 다음에 3년 후에 등장했던 유경공원, 영재를 양육하는 거예요. 여기는 국가에서 만든 최초의 근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근대 공립학교겠죠. 근대 공립학교 최초의. 자, 그리고 여기는 헐벗었던 아저씨 아니고요. 헐버트. 원어민 강사를 붙입니다. 원어민 교사를. 그리고 이 헐버트는 제가 왜 별표를 쳤냐면 심하니까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예전에 을사늑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저항으로 고종 황제는 헤이그 특사를 보냈어요. 근데 헤이그 특사를 보내기 전에 헐버트를 조미수호 통상조에게 있었던 거중조정을 내세워서 도와달라고 걸 요청하기 위해서 헐버트를 미국으로 보냈죠. 그 헐버트입니다. 유경공원의 교사입니다. 그 다음에 선교사들을 보시게 되면 선교사들이 학교를 만들어요. 배제학당, 특히 이화학당 하나 아셔야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학교입니다. 그 다음에 숭실학교, 의학당 같은 이런 학교들이 만들어졌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 잡아드렸고요. 그리고 가보개혁 이후에 나올 수 있는 거 기억나세요? 2차 가보개혁 때 홍범 14조 반포와 함께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앞으로 우리가 근대학교를 만들 거예요. 학교를 만들려면 일단 선생님을 기르는 사범학교. 선생님이 나오니까 이제 만든 게 초등학교, 그리고 중학교, 이렇게 학교를 쭉 만드는 거를 세팅한 게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여기에 어떻게 이런 학교를 만들고 선생님 어떻게 다 들어갑니다. 이거를 주도했던 교육부가, 지금의 교육부가 이때는 학부아문 다 잡아드렸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나면 요거 다 주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됐던 이유 배경, 교육 입국 조서 반포 찾으면 정답, 또는 이거의 내용을 알아본다 찾으면 정답. 그리고 사립학교, 오산학교, 대성학교 기억나세요? 했던 거 복습이죠. 신민회입니다. 그리고 보성학교, 서정수 몰라도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일본이 넘어가기, 나라를 뺏기 2년 전에 사립학교령을 때리면서 다 문 닫게끔 하는 거예요. 끝났고요. 그리고 국학연구입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문체 변화 중요한 거 없고 하나만 잡자라면 서유견문 기억나세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 있는 인물 육일준 선생님. 보빙사로 갔다가 돌아오지 않고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쓴 책 서유견문. 그리고 영국의 거문도 불법 전쟁이 일어나자 한반도 중립파론. 그분이죠. 서유견문. 끝났고요. 그 다음에 국문연구소는 제가 나중에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고 난 후에 우리 조선어 연구를 할 때 설명할 때 문화사 부분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일단은 여러분들은 요거 하나만 기억을 합시다.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전에 우리나라 국어를 연구하는 연구소로 국문연구소가 있었고 대표적인 인물로는 주희경 선생님이 있었다라는 거.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국사연구입니다. 자, 여기도 신채호 선생님과 박은식 선생님은 중요해요. 나중에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나와요. 근데 여기 있는 내용과 일제에게 나라를 뺏기고 나서도 활동하셨던 것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묶어서 같이 정리를 해야 돼요. 그거는 제가 뒤에 가서 다시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일단 신채호 선생님이 대한매일신보라는 신문에 독사실론이라는 내용을 이 글을 게재를 하고 연재를 하십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자주적으로 보는 거고요. 그리고 박은신 선생님과 신채호 선생님을 보시게 되면 이상하게 위인전기를 많이 쓰세요. 이 위인전기를 왜 쓰냐 이겁니다. 이것 봐라. 우리가 지금 일본 놈들에게 나라를 뺏기기 직전까지 왔지만 그 전에 더한 상황도 많았다. 그런 국가적인 위기마다 이런 국가적인 영웅이 등장을 했다. 우리 지금 또 등장할 거다.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서. 이순신, 을지문덕, 동명왕이 누구냐면 고주먹, 동명성왕. 그 다음에 청계소문이 누구냐면 당나라의 침입을 무찔렀던 영계소문을 말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있던 박은식 선생님은 체남성과 함께 조선광문회를 조직하고 우리나라 뛰어난 고전들을 모아서 간행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시기 때 외국의 흥망수설, 외국의 여러 나라 중에 빵 뜨는 나라 또는 폭망했던 나라, 이런 나라들의 내용을 담은 미국 독립사, 베트남, 망국사, 이태리 삼국 이런 책들이 막 유행을 해요. 그리고 막 배포가 됩니다. 왜?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반성을 하자. 이렇게 되면 망한다. 이렇게 되면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뭐 따로 언급되는 건 아니고요. 네. 그리고 신문입니다. 신문은 시험에 단독으로 나올 수가 있어요. 잡아야 돼요. 자, 가시게 되면은 신문은 보시게 되면은 한성
서울 수도에 만들었던 신문인데 너무나 순수한 것, 처음으로 만들어진 우리나라 최초의 신문입니다. 항상 최초는 알아야 돼요. 넘나 순수한 것, 서울에 만들어진 넘나 순수한 신문, 최초 신문. 국가에서 만든 거죠. 방문국에서요. 그 다음에 재정난으로 문을 닫고 만든 게 한성주보입니다. 심화에서는 한성주보를 좀 아셔야 돼요. 똑같이 방문국, 국가에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바로 순수한 최초 신문이라면 여기는 제발 주세요. 뭘 주세요? 제발 주세요. 광고를 주세요. 처음으로 광고가 실린 신문이 제발 주세요. 광고를 달라는 한성주보입니다. 네, 광고 주세요. 저도 사실 광고를 찍을 뻔했어요. 우리나라 이름만 대면 아는 굴지의 대기업이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이 왔었어요. 맞죠? 경쟁률은 3대1이었습니다. 무슨 광고냐? 저처럼 허름한 사람을 TV 광고를 쓰진 않고요. 유튜브에 앞에 붙는 광고 있죠. 거기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물건은 이런 물건입니다. 저의 강의 톤으로 막 설명을 하는 건데 광탈, 광고 주세요. 광고 주세요. 요 상호 광고 게재 이때 들어갔던 거고요. 그리고 독립신문 있습니다. 독립신문 또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자, 독립신문은 우리 앞에 독립협회 강의할 때 다 배웠잖아요. 필립 제이슨,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나고 일본으로 망명을 갔다가 미국으로 망명을 가십니다. 그리고 10년 만에 돌아오죠. 필립 제이슨 같이 돌아와서 어떻게 신문을 만드는 게 독립신문입니다. 미국에서 왔잖아요. 영문판 버전도 만들어져요. 한글판, 영문판. 그리고 서재필 아저씨가 미국에서 돌아왔을 때 관리였나요? 관직을 가지고 있었나요? 민간인 신분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우리나라 또 최초의 뭐다? 민간 신문이다라는 거. 자, 그러면 도대체 신문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 이 설명 다 줘요. 제 신문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문을 고르시오. 1번에 한성순보, 한성주보, 3번에 독립신문 찾으면 돼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정말 간혹 가다가 신문 몇 개 던져놓고 나머지 몇 개를 찾으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큰 틀은 그렇게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신문에 나오는 거 아까 제가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만 아시면 문제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이에요. 황성신문도 아셔야 됩니다. 황성신문은 황제가 있는 성, 경성에서 만들어진 신문이에요. 대한제국 시기 때 만들어진 겁니다. 황제가 되고 나서 나온 신문이에요. 여기 보시면 제일 중요한 거 이거. 신라 방성대국 기억나세요? 을사늑약에 대한 저항으로 손에 장을 찢었던 장지현 선생님, 장을 찢은 거 아닙니다만, 나는 나라의 외교권을 뺏긴 걸 하루 종일 목 놓아 대성통곡하겠어요. 신라 방성대국을 처음으로 실어준 신문이 황성신문입니다. 그 다음에 황성신문은 어떤 운동을 지원했었나요? 앞에서 봤잖아요.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었죠. 그리고 황무지 기강권을 저지시켰던 보완회를 지원하기도 합니다.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요? 이거 설명 다 들어가는 거예요. 다음에서 말하고 있는 신문은 황성신문 찾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제국신문. 대한제국이 있던 시기니까 또 황제가 있던 시기에 나온 신문이죠.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제일 중요한 게 이겁니다. 대한매일신보. 대한매일신보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와요. 대한매일신보는 시험에 단독으로 나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단독으로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사장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사장이 누구냐? 영국인 베델. 사장이 누구냐? 영국인 베델. 사장이 영국인 베델입니다. 사장이 영국인 베델. 친한적인 영국인 베델이 사장인 거예요. 사장이 영국인이다 보니까 일본이 어떻게 건드릴 수가 있다 없다 건드릴 수가 없겠죠. 제일 사이다 신문입니다. 대놓고 일본을 까요. 그러니 을사조약 이후에 항일 언론을 주동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사이다 신문, 최다 독자층. 그리고 신민의 회원 중에 한 명이었던 양기탁 아저씨가 또 주도해서 같이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국채보상운동 때 횡령죄로 구속되기도 했었던 그 아저씨입니다. 그리고 이 대한매일신보가 뭘 지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국채보상운동을 지원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신민의 사람들이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대한매일신보는 어떻게 보면 신민회와 코드가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신민회와 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이었던 신민회, 대한매일신보도 똑같이 의병에 대해서 호의적인 기사를 실어줬다라는 거 찾으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똑같아요. 다 던져버려야 됩니다. 사장이 영국인이래요. 이거 다 했대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신문은 대한매일신보 찾으면 정답이에요. 자, 그리고 영국인 베델. 사실은 너무나 훌륭하고 좋으신 분이죠. 우리한테는 잊을 수가 없는 분입니다. 왜? 우리나라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다른 나라 사람이 우리나라 편에 서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우리가 한국 이름을 선물로 지어줘요. 근데 중학교 구정교과서
고등학교 8종 교과서 그 어떤 교과서 잘 나오지가 않습니다. 많이 나와봐야 1개, 2개 교과서 정도? 왜? 알려주면 다 웃어요. 왜 이름을 이렇게 지었을까요? 일단 안에 배는요. 바깥 배로 바뀝니다. 배요, 배. 그 다음에 대리, 설로 바뀌어요. 배설 아저씨입니다. 똥 아저씨예요, 똥 아저씨. 다 피식거립니다. 안 돼요. 웃으면 안 됩니다.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피디님 웃지 마요. 웃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영국인 빼델, 영국인 빼델, 대한매일신보다라는 거. 요거 잡아드렸고요. 시험에 단독으로 잘 나옵니다. 신문 중에서는 이게 출제율이 제일 높아요. 그리고 종교기간지입니다. 종교기간지는 동학만세,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이 천도교, 동학이 리모델링이 된 게 천교도예요. 좀 이따 설명할 겁니다. 만세보라는 신문이 있었다라는 거고 천주교 기간지 경향신문, 대한민보 이딴 거 필요 없습니다. 만세보만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학의 변화인데요. 자, 우리는 큰 틀에서 서구의 문물이 들어오니까 문학이나 예술에도 새로운 것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새로운 형태의 소설이 등장을 해요. 그걸 신소설이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시가 등장을 해요. 신체시가 등장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번역 문화. 이때 외국에서 번역됐던 가장 대표적으로 빌헬름 텔, 이솝우화기, 걸리버 여행기 같은 번역 문화가 이때 들어왔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그리고 음악. 중요한 거 없고요. 연극, 원각사 정도 왜 최초입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극장이에요. 은색이라는 작품을 실기도 했었다라는 거고요.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2년 전에 1908년도에 만들어졌던 거고요. 그 다음에 서양식 화풍도 들어왔겠죠. 중요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민족 종교입니다. 여기 하면 끝인데요. 자, 민족 종교는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거는 딱 2개예요. 천도교와 대종교입니다. 이 중에서도 대종교가 출제율이 훨씬 높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 정리를 해드리는데 제가 나중에 일제감정기 식민지로 들어갔을 때 이 종교들이 또 항일투쟁을 해요. 그때 그 내용들을 같이 묶어서 또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거예요. 지금은 나온 거 일단 정리해드릴게요. 판서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동학이에요. 동학. 앞에서 2차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일본 입장에서는 이거 놔둬서는 안 되겠다. 이걸 완전히 날려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이 동학을 믿는 사람들 안에 친일파를 막 심어넣는 거예요. 그러자 안 되겠다. 이거 이러다가 동학 완전 망가지겠다. 동학에 있던 사람들이 이 동학을 새롭게 리모델링합니다.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천도교입니다. 그러면 동학의 핵심 사상인 인내천 사상. 당연히 천도교 똑같이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얘기했던 동학만세, 동학만세, 동학만세. 만세보라는 신문을 만든 게 또 천도교입니다.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그리고 대종교 바로 들어가 볼게요. 대종교는 어떤 종교냐? 기억나십니까? 을사늑약이 체결을 했대.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 시래기 같은 새끼들, 이 새끼들 다 죽여버리겠다. 암살단을 만드셨던 나철 아저씨가 일본에게 나라를 뺏기기 1년 전, 딱 외우기도 좋게끔 1910년에 나라를 뺏기잖아요. 1909년, 1년 전에 우리 최고의 조상인 당군을 숭배하면서 민족적 자주정신을 고취시키는 대종교를 만드십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결국 우리는 일본에게 식민지배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대종교는 어디로 가냐? 앞에 봤던 신민회가 여기 서간도로 가서 삼원보라는 마을을 만들고 신흥 강습소를 만들었더라면 이때 대종교는 여기 북간도로 갑니다. 북간도로 가서 여기 지역에 뭘 만드냐면 중강단이라는 독립군을 만들어요. 이 중강단이라는 독립군이 나중에 사람 수가 많아지고 확대 개편되면서 뭐로 바뀌냐? 북간도에 있기 때문에 북로군정서군으로 바뀝니다. 이 북로군정서군이 김자진 장군이 이끌었던 그 군대입니다. 청산리 대첩에서 승리를 거뒀던. 자, 그러면 시험에 나오면 어떻게 나오냐? 대종교는요. 나철 아저씨 사진이나 2대 교주, 3대 교주 사람 사진이 들어가요. 그래 놓고 당군을 숭배하는 종교래요. 다음 자료와 관련된 종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강단을 조직하였다. 찾으면 정답. 그 다음에 또 나철이 창시하였다. 찾으면 정답. 당군을 숭배하였다. 찾으면 정답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대종교로 나올 수 있는 건 다 알려드렸어요. PPT로 가볼게요. 가시면 여기 천도교입니다.
천도교는 여기 손병희 선생님이 천도교로 개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만세보, 동학만세, 동학만세. 나중에 3.1운동의 중심 역할을 하기도 해요. 나중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대종교는 나철 등이 당군순을 신앙, 당군을 숭배하면서 창설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창도죠, 종교를. 그 다음에 만주지역으로 가서 뭘 만들었다 얘기를 했나요? 여기는 중강단을 만들었다라는 거. 끝났습니다. 네,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는 사실 나오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두 개의 활동이 많이 겹쳐요. 뭐 양로원이나 이런 고안 이런 거 만들면 막 겹칩니다. 그래서 문제로 내서 구분을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렇지만 이런 여러 종교들도 여러 가지 이렇게 나라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정통종교인데 불교와 유교도 시험에 왜 안 나오냐? 너무 티가 나요. 한영원의 조선불교 유신론, 누가 봐도 불교 내용입니다. 문제를 못 내겠죠. 그리고 불교의 자조성 회복과 근대화 운동을 추진했던 게 조선불교 유신론이고요. 그 다음에 박은시 선생님의 유교 구신론, 또 이게 뭐냐면 기존의 그런 구닥다리 유교가 아니라 양명학적인 요소라든지 좀 새롭게 바라보자라는 거예요. 실천을 강조하는 겁니다. 양명학적 요소를 강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따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박은식 선생님은 인물 문제로 단독으로 출제가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교 구신론을 지창할 때 이거는 정답보다는 선지로 이분을 물어보는 힌트로 들어갈 때 여러 가지 힌트를 던질 거예요. 제시문에 맞죠? 그 중에 한 두세 개 중에 하나로 이게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교 구신론, 박은식 선생님이네 정도만 아시면 끝납니다. 퍼펙트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한번 정리를 한 거죠. 근대개혁이 문화. 여기 다 잡아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이제 다음 강좌는 시기가 바뀝니다. 일제감정기 들어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는지 그걸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강좌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